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 취득 전략을 강의하게 될 신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북소수에 재직 중에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하면서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국민 자격증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지 시행된 지가 3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1, 2, 3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단일 등급이 되면서 지금은 수험자 범위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높은 응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격증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요.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편된 그 자격 기준하고 출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의 서비스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중 기초 3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다량의 문서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을 하죠.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서를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보기 좋게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나서는 관리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초사용법은 필기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문서 작성은 실기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격 출제 및 검정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자격은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개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 운영 체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었거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필기라든지 실기의 내용이 계속 개편이 되어 왔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자격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인력이 진출을 하죠. 그러면은 그 인력들은 산업 현장에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요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들은 다시 그 자격 기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개편이 되고 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 직무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그 워드 프로세서 활용 직무는 컴퓨터로 기한문, 보고서, 기획안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이 활용 직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직무 영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워드 프로세서 일반 기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워드 프로세서가 그냥 단순한 문서 작성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전자출판의 영역까지도 워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출판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기능, 문서 작성 부분, 그 다음에 문서 관리 부분이 이렇게 해서 1과목으로 필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윈도우 활용하고 컴퓨터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관리 이 부분이 2과목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네, 한글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어판 같은 것들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무슨 기기들의 네트워크 연결을 한다든지 많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할 때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 영역 중에서 3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컴퓨터 시스템 개요를 보시면은 컴퓨터의 뭐 그 처리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원리와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활용 부분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그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활용, 인터넷 활용, 그다음에 정보사회와 보안 관리.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자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개인도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기기하고 개인의 기기를 혼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 보안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신기술 활용 부분에서는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 업무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용어들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우편 사용도 있고요. 개인정보 관리 부분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 워드 프로세서 실행하고 문서 편집하고 고급 기능 사용 이 부분은 실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 실기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에 해당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그 상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문제에 반영된 요소들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한자와 영문과 특수문자를 잘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문단을 잘 편집할 수 있다. 문단 번호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문단 첫 글자 장식, 구역 나누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글자의 속성을 잘 지정할 수 있고 글상자 그림 같은 거를 개체라고 하죠. 그래서 개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누름툴 같은 필드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그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 같은 부분은 그 필기 영역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평가 점수가. 표를 삽입하고 표셀 속성, 캡션, 블록 계산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삽입을 하는데 이 종류 변경하고 속성을 변경하는 것까지도 잘 익혀야겠습니다. 조판 기능 부분에서는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 각주, 미주 같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 네, 요 부분, 요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실기 기준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 자격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시 자격을 보시면은 필기 시험은 제한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기 시험은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만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 합격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되고요. 원서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볼 수 있고 자격증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정기시험하고 상시시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기시험은 1년에 2회 정도밖에 시험이 없고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발표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상시시험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험일은 그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는 필기는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 다음날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일 포함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에 발표되니까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들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시험에 불합격한 후에 언제 다시 접수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한 후 10일 동안 접수가 불가하고요. 실기는 필기를 합격한 그 2년 내에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날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시험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단일 등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과목을 보시면은 그 1과목으로 워드 프로세싱 일반, 2과목으로 PC 운영체제, 3과목으로 컴퓨터와 정보 활용이 있습니다. 네, 실기시험으로는 문서 편집 기능이 들어가고요. 객관식 60문항,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60분, 그리고 매 과목이 각각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다면 과락으로 불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고요. 30분 동안 시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10분 정도 막 빠르게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세부 지시사항을 넣어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8점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 자격 개요 이어서 보시면은 또 실기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워드 한글 2010이고요. 버전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MS 워드 2010인데요. 어떤 걸로 봐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한글 2010을 쓰고 있고 기업에서는 MS 워드가 표준이죠.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는 보통 공공기관하고 한글 2010을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통 한글 2010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보통 MS 워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두 프로그램은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 아주 강하고요.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고 표짜기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거. 그리고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영문 문서나 외국 문서에 굉장히 강하고요. 오피스잖아요. 오피스 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엑셀 문서와의 완벽한 호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격 특전을 보시면은 공무원 임용 및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네, 워드 프로세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 분야에서 일반직 6급 이하는 가산 비율이 0.5% 정도 되고 있고요. 학점 인정도 됩니다. 인정학점은 4학점 정도로 되니까 학생들은 각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자격증과의 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관련 그 직무 부분에 필요한 자격 중에서 비서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 자격증 1, 2, 3급의 실기 시험은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한글 속기, 전산회계 운용사 종목 중에 한 개를 취득하고 있어야지만 그 비서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또 IT 플러스라는 상공회의소가 개발한 시험이 있는데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IT 플러스는 레벨 1, 2, 3, 4, 5까지가 있고요. 과목당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상중하를 나눠서 레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그 레벨 5로 갈 수 있는 80점 이상의 점수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이 IT 플러스는 필기는 없고 실기 과목만 시행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응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서 작성과 관리 부분 설명드릴게요. 네,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관도 해야 되고 이게 사용이 다 끝나게 되면은 폐기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사소통 수단인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커뮤니케이션 보통 문자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장에서 업무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이 업무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 QR코드를 통한 생맥주 관리 정보 제공이라는 기획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A 주류회사는 생맥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B 씨는 고객 지원팀에서 생맥주를 파는 업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주들이 자꾸 그 기계에 대한 기계 조작 미숙이 있기 때문에 그 냉각기계 응급처치 요령을 담은 QR코드를 만들 것을 제안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QR코드를 제작을 하게 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B 씨가 문서 작성을 잘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라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모든 문서로 다 시행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B 씨가 성공하기까지 그 거친 문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사에게 의견을 듣고 품위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단계 문제점을 보완해서 검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다시 내고요. 상사한테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서 간 공조를 위해서 업무 연락 체계를 구축하게 되죠. 이런 문서를 거친 다음에 최종 기획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와 업무 환경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양도 늘어남에 따라서 문서를 보관하고 폐기할 때까지 문서 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자문서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황이죠. 문서는 정리하고 분류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 문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새로 나온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새로운 그 업무 환경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용어 정도는 익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 작성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드 프로세서 실기 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는 건데요. 자, 먼저 글꼴의 모양의 설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과 제목의 글꼴 사용은 크기의 기준을 이해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기본 설정 값으로 다 입력을 하게 돼요. 기본값이 10포인트가 되는데요. 실무에서 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조체 기준으로 20대에서 30대는 9포인트까지도 작게 그렇게 본문을 써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반드시 10에서 12포인트 정도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해야지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캡션 같은 경우에는 그 7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셰리프가 있는 명조체보다는 딱딱한 고딕체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용은 가독성과 판독성이 좋은 중립적인 인상의 글꼴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고딕 계열과 명조 계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목용은 인상이 또렷하고 글자 간 변화가 크고 글줄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용 폰트는 제목에만 써야지 이 폰트를 본문에다 쓰게 되면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바탕체를,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맑은 고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5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투사할 발표용 파일이라면 본문은 최소 17포인트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한 페이지 안에 3개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글자 자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글꼴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성격들이 충돌을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감소가 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약간 정신이 없다,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글꼴의 저작권 바로 알기, 이 부분에서는요,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는 사례, 그다음에 무료 폰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 높은 무료 배포 서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나눔 글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산돌이라는 그 폰트 제작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같이 만든 나눔 고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리따 도둠이라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하고 활자 공간이 같이 만든, 아주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지죠. 네, 이러한 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글꼴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윤디자인이 같이 만든 그런 폰트인데요. 남산체하고 한강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펍이라고 해서요. 출판인의회와 폰트릭스가 만든 이런 글꼴도 있습니다. 제가 이 PPT 파일에 쓰고 있는 폰트가 바로 이 폰트예요. 그리고 문단의 설정을 보시면요. 실기시험에서는 문서의 행간은 한글과 MS 워드 모두 기본값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한글의 행간은 글자 크기 대비 80%가 적당하고요. MS 워드는 기본 행간이 글자 크기 대비 73%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글자 크기 대비 7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영문보다 행간이 넓어야 되는데요. 지금 한글하고 잉글리시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죠. 그 영문은 보시면은 위 아래가 어센더, 디센더라고 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X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박스 안에 디자인이 되고 있어서 네, 행간이 영문보다는 좀 더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출판 부분에서는요, 그 첫 줄에 대한 것을 얼만큼 띄느냐, 예전에 그 원고지로 문서를 내가 작성할 때는 원고지는 다 칸이 있으니까 한 칸만 띄면 되죠. 그런데 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는 한 칸 반 정도 띄어야지 확실하게 내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 글자 반을 들여쓰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는 업무를 볼 때 우리가 한 글자 정도를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실기 문제 데이터 작성 기준을 보시면요. 데이터 작성에 여러 가지 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을 보시면은 네, 그것을 2018년도 행정 업무 편람의 문서 작성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숫자 등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날짜 예시는 이렇게 온점을 연, 월, 일 뒤에 각각 다 찍어야 되고요. 시간 예시를 보시면은 오전 7시 9분이 아니라 07, 그 다음에 콜론
공구 이런 식으로 시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금을 쓰시고 그다음에 금액을 숫자로 쓰시고 그 원 뒤에 가로 열고 다시 한글로 표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쪽번호는 숫자로 표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2018년도에 바뀐 부분인데 항목의 표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제일 큰 첫째 항목하고 둘째 항목, 셋째 항목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띄어쓰기 하지 않고 바로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항목이 2줄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줄부터 항목의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서 정렬한다. 이건 내어쓰기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항목의 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한타를 띄운다. 그리고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네, 이러한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을 구분하는 경우 첫째 항목은 1, 2, 3 등부터 시작을 하고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그 예시가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자격증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관리 부분, 그리고 데이터 입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필기와 실기의 문제 출제 기준하고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